주말과 평일 잘 보내셨습니까? 수도권 확진자 증가는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 이동 인구로 인해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방역이 개의치 않고 집단이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심야에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의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한 부산도 휴가철을 맞은 해수욕장을 모두 폐쇄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와 침수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현재 휴가를 즐기고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 주의하시고요. 평소 집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좀 쓰시면서 남은 휴가 일정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9일 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아이유의 어젯밤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자님, 저는 진짜 다들 휴가 안 가고 집에 계신 줄 알았어요. 해수욕장에 인파 몰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해주셨고요. 박동철님은 올림픽 덕분에 2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이번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감동과 함께 아쉬움이 같이 공존하네요. 선수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끝났죠. 그 여러모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1등에만 집착하지 않는 젊은 선수들과 또 이제 시민들 의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김경철님, 토요일에 입추 지났다고 오늘 아침에 바람이 선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예. 아침에 바람이 그 햇빛 밑에 있으면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늘에 있으면 아유 시원해요. 지중해 같아.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정기 검진 날이라 체열을 하고 왔는데 금식을 해야 돼가지고 아우 배고프네요. 오늘은 끝나고 닭도리탕 먹어야지. 배고픕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최근 신작 영화죠. 모가디슈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류승환 감독의 2010년도 작품 영화 부당거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에이그 김 기자 그 참 왜 매번 우리만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자꾸 그러니까 우리 그 검찰 쪽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아지지? 아니 무슨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야 잡아놓지?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경찰들은 불쾌한 일들 하지만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씨.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어떡하면 내가 최철에게 밀어줄 걸 결정할 생각을 하냐고! 어르신, 적당히 좀 합시다. 아니, 태경 센터를 까드려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 소문만 무성하던 스폰서와 검사의 실태가 기록된 동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신경 쓰실 일이 아닌데. 얼마나 걸릴까요? 좀 기다려봐. 조만간에 연예계 쪽에 마약 사건 하나 터뜨릴 게 있다는 얘기가 도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남자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왜 곧 아빠 될 사람 좋게 쭉 펴 이 사람아. 마지막 대사까지. 명대사로 가득한 영화예요. 그렇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 호이. 저도 그걸 준비해왔는데 아니롱령 분리에. 바로 첫 번째 하시네요. 제가 아까 닭도리탕 말씀드렸더니 네. 몇 분이 지금 닭도리탕 아니라 닭볶음탕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에 게스트로 국어학자님 나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듯이 닭도리탕이 순 우리말이고요. 닭볶음탕은 엉터리로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닭볶음탕 그거 이제 빨리 그 말 없애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네요.
닭도리탕이 맞아요. 메뉴판도 좀 빨리 바꿔주세요. 그 무슨 복지도 않는 음식을 무슨 닭볶음탕을. 자, 유승환 감독이 연출한 2010년도 작품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 부당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만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만한 평론가 1등 신랑감. 그리고 지난주부터 네. 부캐가 생겼어요. 부캐. 네. 스포츠 평론가 호남웅 영화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좀 짠했어요 지난주에. 왜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웅 평론가가 이렇게 네.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정 많고 1등 신랑감인데 네네. 혼자 저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혼자 있는 집에서 스포츠만 보고 있고 할 게 없으니까 맞아. 스포츠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네. 채널도 막 유료 채널 보고 평론가가 된 거예요. 결국 스포츠 평론가가 돼버렸어요. 결국 하나를 얻게 되면 네. 뭔가 하나를 잃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아니 근데 네. 방구석 스포츠 평론가가 되는 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아니 저는 저번 주에 예. 그 스포츠 올림픽 관련 얘기하면서 예. 그냥 평상시에 하는 얘기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짠하다고 하시니까 아니야, 되게 네. 짠하면서 놀랍기도 했어요. 그랬구나. 뭔가 퀄리티가 네. 너무 높아서. 아, 그랬구나. 제가 예. 이제부터 퀄리티를 좀 낮추고 아니에요, 아니 높여주세요 계속. 아, 네. 저기 스포츠 코너를 하나 신설할 생각이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저는 계속 그냥 1등 신랑감으로 가야 되네요. 이름을 바꾸고 그날 또 나오시고. 아, 네. 그럼 되겠네요.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도쿄 올림픽 이제 폐막했는데요. 네. 우리 호남몽 스포츠 평론가 아, 네. 모시고 어제 막을 내린 네.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죠. 잠시 마무리 겸 네네. 정리 겸 네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뭘 얘기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도쿄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감동적인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하나몽 스포츠 평론가 어떤 경기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평론가 허나웅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여자 배구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 메달을 따고 안 따고 상관없이 이제 경기 후의 장면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김연경 선수가 막 함께 뛴 한국 국가대표 선수와도 함께 뭐 포옹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승에 진출한 브라질이라든지 동메달을 딴 이제 세르비아라든지 터키에서 다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또 그 마지막에 인사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배구. 그렇죠. 그러면은 좀 반대로 네. 이건 좀 아쉽다, 이건 좀 안타까웠다라는 네. 게 있다면은 뭐 메달을 그 따고 못 따고를 떠나가지고 이번 올림픽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었는 것 그렇죠. 같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 예. 인기 스포츠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예. 축구하고 야구. 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 그러니까 성적보다는 예. 뭔가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나갔던 과정들이 좀 아쉬웠죠. 괜히 논란만 많이 생산된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예, 무슨 뭐 태도 논란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근데 뭐 좋은 게 저는 아닌데. 좀 과하게 지금 그 선수들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게 과하게 몰리는 게 그런 저는 건 좀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팀이고 예, 그리고 팀 뒤에 또 이렇게 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한 선수에게만 몰아가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호남몽 영화 평론가님. 예. 저도 이번에 예. 그 오! 메달과 관계없이 오! 잘한 선수들의 응원을 좀 하고 싶은데 오. 그 수영의 황선우 선수, 아, 네, 맞아요. 다이빙의 우아람 선수, 와. 그리고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맞아요. 그리고 역도 이선미 선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어.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저도 이거 봤거든요. 예. 서채연 안타까웠어요. 선수. 네, 서채연 선수. 네. 네, 이런 분들이 네. 정말 스포츠 정신이 뭔지, 올림픽을 그쵸. 왜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맞아요. 그런 정신을 일깨워준 그런 장면을 연출해 준 게 아닌가 싶어서 그쵸.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신유진 변호사님 방구석 영화 평론가랑 부캐 하나 더 얹어가지고 네. 또 스포츠 평론가로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 항상 좀 하나는 양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양보를 안 하시네요. 근데 진짜 이번만큼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몇인지 이게 막 초점 맞춰졌다기보다는 네.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네. 가장 감동을 줬는지 계속 이런 얘기가 회자가 돼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 언급하신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한국의 일종의 뭐 효자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메달을 따는 종목들에 집중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뭐 수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클라이밍이라든지 정말
비인기 쪽이라고 몰려있는 종목들에서 두드러진 선수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는 훨씬 더 좀 더 좋은 성적 때문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알겠습니다. 네. 예, 올림픽 소식 코너 속 코너.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이, 닭도리탕 얘기 계속 나와. 아, 우리 국어학자님 다시 불러야겠다. 그러셔야 되겠네요. 저기 도리가 그 닭을 도망내서 만든 탕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괜히 쓰잘데기 없이 도리 그러면 일본말 도리네 이러면서 만들어낸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그때 국어 학자님 모셨더니 모신 시간 한 30분 동안 거의 15분을 거기 할애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화를 내시고 가셨던.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영화 부당거래.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그렇죠. 어쩐지. 예. 좋은 작품이고 유승환 감독의 이제 필모그래프를 살펴보면 부당거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부당거래 이전에는 그 유승환 감독이 액션 키드라고 그래가지고 액션 영화에 특화된 감독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부당거래 보게 되면 액션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액션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이제 액션은 다루는 그런 사연에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예. 역할로 돌아서는 그러면서 사회 비판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해당 분기점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분기점이죠. 부당거래죠. 사실 그러니까 부당거래 이후에 유승환 감독 영화, 네. 그 이전에 유승환 감독 영화, 특히 부당거래와 네네네. 비교하면은 좀 이제 좀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이 다르죠. 예, 굉장히 결이 많이 다르고 맞아요. 영화의 그 색깔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저는 부당거래가 유승환 감독 개인의 최고작이기도 하면서 네네. 동시에 저는 한국 누아르 영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이거는 뭐 네네. 부당거래를 이길 수가 없어. 네. 이건 놀라운 영화예요. 진짜. 그렇죠. 거의 곡성에 버금갈 정도로. 네. 이거 곡성과 부당거래는 네. 갑자기 돌출된 이거 어마어마한 영화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영화예요. 그 부당거래 영화를 보면은 사실 그 전 유승환 감독은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죠. 막 되게 온도로 치면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가진 맞아요. 영화 그리고 유쾌함도 막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근데 이 부당거래에서는 그런 거를 다 빼고 되게 차가운 온도로 이 영화를 쫙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도 이렇게 빠지는 그런 씬 장면 이런 거 그렇죠.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이런 걸 현실 이런 걸 되게 차갑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부당거래 너무 좋아. 네. 부당거래 얘기하면서도 너무 좋아. 다시 보는데도 좋더라고요. 이 영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한 두세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참 너무 좋은 영화예요. 네. 자, 이 영화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했고요. 사실 흥행에 가장 성공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부당거래 200만 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환 감독의 부당거래 같은 경우는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온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온 관객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영화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대사는 진짜 다 알잖아요. 그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 이것도 그쵸. 그렇지만 맞아요. 그 영화 속 속속 아주 그냥 구석구석 다 명대사인 것 같아요. 한마디 네. 한마디가. 그래서 좀 이따 또 명대사를 할 때도 네. 맞아. 이 영화 준비해오셨군요. 명대사 너무 많죠. 네. 네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명대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잘 썼지만 아까 예고편 딱 들어보셨잖아요. 배우들 연기가 진짜 보고 있으면 후덜덜합니다. 네,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기보단 그냥 있는 일상을 저렇게 잘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혔죠. 유승환 감독 이야기 나온 김에 네네. 최근 영화 얘기 잠깐 해보죠. 그쵸, 모가디슈 보셨나요? 맞아요. 저는 봤죠. 영화 어떻습니까? 모가디슈도 너무 좋고 상당히 칭찬이 많던데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 작품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내용들은 크게 막 다를 건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디테일, 배경이라든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남북이 하나 돼서 이렇게 탈출을 도모했다 이러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정말 그 웅장한 사운드로 쫙 틀어주면서 관객도 울어! 너희가 울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는 너무 건조하고 침착해요. 그런 장면을 의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보고 있으면 울컥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연출자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네, 관객한테 그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네.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일에 네. 너무 자기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하면요. 그렇죠. 그건 완전 괴리돼요. 대중하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맞아요. 진짜 친절하고 그쵸. 또 어쩔 때는 생략할 거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좀 이제 영화가 됐든 글이 됐든 다 산으로 가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부당거래도 그런데요. 음. 이 유성환 감독의 작품이 보면 전문가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뭐냐하면 취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좋은 태도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당거래 같은 경우도 유성환 감독이 쓴 각본은 아니지만 각본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취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점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들이 실제로 그런 말, 용어 그런 걸 다 사용할 것 맞아요. 같은 그런 현실감을 줘가지고 맞아요. 그게 다 취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이제 그 군함도에서의 부진은 싹 네. 씻은 거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군함도 때 워낙에 이제 좀 의도하지 안 않았던 좋았죠.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독 본인도 예. 굉장히 좀 절치부심했고, 예, 뭐 그거를 잊게 할 정도로 이제 모가디슈는 계속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네, 군함도는 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극장 방역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영화 좀 이렇게 무난하게 네네. 좀 흥행 쭉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당거래 자체는 이를테면 모가디슈나 네. 혹은 기존에 우리가 뉴스가 나면 떠올리는 그 잔상들이 있잖아요. 네네. 액션. 아, 네, 그렇죠. 없어요 부당거래 별로. 맞아요. 네, 말로 보통 네. 말로 하지. 그래서 그 유성환 감독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부당거래를 만들 때 여기서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넣지 않아서 자기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지나갔는데 이 액션이라는 건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것만이 액션이 아니라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대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그 대사들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극 중에 유승범 배우가 연기한 검사 주양하고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최철기 그 형사하고 둘이 부딪히는 장면 대사로 이것도 액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액션의 개념이라는 것을 부당거래를 통해서 훨씬 더 넓힌 거죠. 네. 멋진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유승환 액션 하면은 짝패가 제일 좋아요. 짝패. 영화 자체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어떤 의미에서 돌출된 영화예요. 맞아요. 예, 유승환 되게 감독과 즐거우면서 정두홍 무술 감독이 직접 출연했죠. 직접 출연해서. 네. 예. 그래서 정말 충청도 사투리도 네. 마음껏 맞아요. 보여주면서 예. 너희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 전혀 나쁘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맞아요. 그 영화도 좋았죠. 액션도 너무 좋고. 네. 자, 우리 돌발 퀴즈 오늘도 드려야 되는데 유승환 감독이 연출한 영화 부당거래 관련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참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명대사 앞에도 나왔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말. 이거는요.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유대교의 고대 율법을 집대성한 이 책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이 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가면은 대부분 집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네네. 그 성경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성경과 그리고 이 책, 이 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탈무드, 2번 이소부와 3번 코란. 야, 이 쉽다면 쉬운데 아실 거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왠지 이 탈모인들 머리숱이 적은 분들이 발모제를 쓰실 것 같은 이름, 약 이름 같다. 그렇군요. 비하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번 탈무드, 2번 이소부와 3번 코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활주로의 탈춤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범인이 있어야 돼. 살아 발딱거리는 놈이 우리 손에 탁 잡혀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야 된다고.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 잡고 걸고 재판 때리고 집어넣고. 뉴스 보지? 얼마 전에 대통령까지 와서 난리치고 갔던 그 애들 사건. 범인을 찾았는데
그게 그만 망실돼 버렸어. 아니 그래서요. 난 지금 뭐 배우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이 안에 1억이 들어있어. 야, 이것만이 아니야. 너 다른 빚도 많잖아. 그거 다 갚아줄게. 야 우리나라 말이야. 아무리 쳐죽일 짓거리를 하더라도 미친놈은 절대 사형을 시키지 않아.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고. 아우 명대사들. 네. 어우, 놓칠 수가 없네요. 어우, 너무 좋다. 명대사도 명대사인데요. 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특히 영화에서 편집의 리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그 교본 같은 사례거든요. 너무 많은 말이에요. 이 영화가 이제 지금도 들리지만 빰빠라바라바람 하면서 쫙 고조가 되잖아요. 예.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음악이 고조될 때요. 카메라도요. 같이 슬슬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줄거리 자체를 소개를 안 했지만 그 주양 검사 그리고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어떤 건설 그룹의 장석구 대표 그리고 이제 그 형사 최철기 셋 간의 뭔가 거래들이 있잖아요. 부당한 그렇습니다. 거래들이. 예. 근데 그 거래들이 예. 어떤 결론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카메라 움직임과 이야기야 음악이 딱 맞춰서 그런 리듬감이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된 거죠. 제목이 참 절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이 이 부당거래에서 그 온도가 아까 제가 온도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악행 이런 거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네. 그 순간순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최철기 반장을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나쁜 선택들이 연속이 되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거래처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슬처럼 어떻게 보면 먹이 사슬처럼 네, 맞아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부당거래 제목이 주는 게 되게 딱 와닿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벌써 10년이 넘은 영화입니다. 네, 2010년 작품이라고 예, 그러니까. 대사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네. 내용을 기억 못하는 청취자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예. 한국 사회에요.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해결이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니까 경찰 쪽에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연출이 없는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최철기 형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요. 이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면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범인이라고 이제 언론에 공표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장석구라는 기업의 회장과 그리고 주양 검사가 뭔가 이상한 낌새로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서로 그 약점들을 물고 뜯다가 결국에는 검사인 주양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승리자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재밌어. 네. 재밌어.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신유진 변호사님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카메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게 검찰청을 비춰주면서 화면이 위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양이라는 검사가 나쁜 일로 잡혔지만 사실 예고편에서도 그 들려줬듯이 어깨 펴 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영화 속에서는 가장 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예, 그런 건물 장면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쉽게 공감 못하는 관객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의 역할이라는 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죠.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제 야 세상에 무슨 검사라고 우리랑 같은 거 맞아? 라는 식으로 맞아요. 저게 그러면 한국에서는 검사가 신이에요? 뭐 이런 종류의 댓글들,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것만 좀 극복을 하면은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그쵸.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1206님도 이건 뭐 몇 번을 봐도 다른 포인트로 계속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원픽 장면으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양 검사에게 장인어른이 검찰청에서 이 주양 검사가 스폰서 검사로 지목이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깨 펴라고 하면서 그쵸. 마지막 장면이죠. 이 사람아 몸 조심해야지. 아유, 기죽을 거 없어. 마약 사건으로 좀 있으면 마약 맞아요. 사건을 터뜨리면서 덮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싸해지는 거잖아요. 정말 싸해지는 거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명대사 얘기하죠. 네네. 네. 명대사 어떤 거 명대사 또 떠오르십니까? 우리 저기 그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는 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신인주 변호사님 저는 준비해 이거 오신 거. 이게 그 이제
주한 검사가 골프 치러 나갔는데 그 이제 건설사 회장 보디가드가 이 회장을 보조하려고 막 달려오다가 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들 사신다 진짜. 맞아. 그 장면도 재밌었고. 정만식 배우였죠. 네, 정만식 배우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정만식 배우가 이제 뭐로 나오냐면 극중 주양 검사의 그 수사관으로 공수사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네, 저기 뭐야 수사관으로. 그 호의 그 장면이잖아요. 네, 호의 그쵸. 시퀀스에서 맞아요. 예. 거기서 엄청 엄청 혼나는. 그러니까 네. 내사를 하라고 주양 검사가 시켰더니 예. 이 정만식 배우가 연기한 수사관이 경찰에서 예. 불쾌해 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나오는 이제 대사였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주한 검사가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된 사람이야 네. 라고 하는데 그렇죠. 오 섬뜩한 그 한마디만으로도 약간 섬뜩 그렇지. 잠깐 법조계에 계시잖아요. 네. 법조계에 있는 입장에서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어떤 그 검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좀 극화된 게 많죠. 10년 전이니까 예.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있을 그런 법하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있을 법하다. 10년 전에는 어. 이런 사람도 전국 2,000명 검사 중에 한 명쯤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갑자기 주춤한. 굉장히 용감하다 했는데 갑자기 2,000명 중에 덧붙이자면 쫄보. 이제 이 부당거래 각본을 쓴 이가 누구냐면 맞아요. 신세계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이에요. 맞아요. 류승환 감독이 직접 안 쓰고 이 그렇죠. 영화는 이제 각본을 다른 사람이 썼죠. 맞아요. 근데 이제 박훈정 감독이 이 각본을 쓸 때는 실제 한국에서 이제 벌어졌던 사건들을 연쇄적으로 해서 각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승환 감독이 연출을 하게 될 때는 유승환 감독은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좀 사실성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지금의 형태로 완성이 된 거였죠. 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현실감을 느꼈던 거는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지시하고 예, 이렇게 배우 만들어봐 뭐 이렇게 만들어봐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고문을 해서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되게 포괄적으로 탁 지시를 하면은 그거를 다 알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돈꼴레온에도 구체적으로 지시하나요? 거절 못한 제안을 하지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유승환 감독 영화 전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볼게요. 네. 저는 이제 부당거래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예. 저는 이제 그 신유진 변호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영화에 대해서 평했나를 이제 보면은 좋아하는 영화를 뭘로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정말 말씀 주신 거예요. 좋지. 네. 그 영화 처음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네. 되게 막 좀 그 영화는 사실은 그 첫 데뷔작이긴 하지만 단편 영화를 이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후속편 또 만들어서 그걸 장편으로 만들어서 개봉을 한 영화인데 이 느낌이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 노래까지도 맞아요. 이 감정이 뭘까 그러다가 한 단어로 생각해 보니까 페이소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어떤 이 장면을 봤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선을 막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쫙 깔아앉게 해주는 그런 것은 바로 페이소스. 그걸 가장 잘 표현하신 영화가 아니었나. 정말 저도 이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단편 시절에 돈이 없고 할 때 어떻게 영화를 만드느냐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선호 감독이 만든 나쁜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남은 필름으로 만든 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인데 중요한 건 유승환 감독의 액션이요. 합을 맞추는 액션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서 뒤로 갈수록 합이 안 맞아요. 네. 왜냐면 자기는 살려면은 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 개념이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는 항상 관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에 대한 액션이라면 이 영화 부당거래에서도 살기 위한 몸부림, 이 최철기 반장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계속 이런 선택을 해가면서 정말 그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사실은 꼬이지. 배우들이 그 인생이 꼬일수록 관객들은 더 이제 그 영화를 빠져들죠. 맞아요.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 보면은 저는 그런 떡잎이 보이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대기만성형 감독들도 있고 그쵸. 아니면 처음부터 무슨 갑자기 대작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근데 저는 되게 영화 종류는 다르지만 그 소우 있잖아요. 네네네. 제임스 완이랑 제임스 완이랑 데런님 보우즈만이 이제 친구인데 대학교 친구인데 단편으로 만들었다가
평가가 워낙 좋으니까 요거 아이디어 확장해서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소울을 만들었다가 세계적인 감독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것처럼 유승환 감독도 네. 방금 이제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단편을 만들었다가 그렇죠. 확장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네네. 대표적인 감독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발돋움을 했다. 맞아요. 떡잎이에요, 떡잎. 네. 달랐죠. 우리 훌라부터. 평론가님은 그러면 어떤 거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작품보다는 저는 단편 영화 중에 다찌마을이라고 있어요. 근데 다치마을이 극장판? 극장판 말고 단편. 왜냐하면 극장판도 물론 재밌긴 한데 다들 다찌마을이 제일 좋아해요라는 분들 중에 제가 극장판이요? 그러면 아니요, 극장판 아니고요. 다들 그렇죠. 보통 그러죠. 네. 뭐냐면 그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맞아요. 단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극장 개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 문화가 막 활발해졌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 작품이기도 하고 희대의 캐릭터예요. 정말 맞아요. 말만 하면 다들 아 그래 그 캐릭터 할 정도로 계속해서 회자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좋은 작품은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승환 감독 영화 보면 영화 제목보다 사실은 캐릭터가 더 생각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네. 배우들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우리 류승범 배우. 뭐 워낙에 이 유승환 감독 이제 형이니까 형제니까 그렇죠. 워낙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네. 어떠셨습니까? 부당거래 저는 속에서 이 유승범 배우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뭐 연기로 승화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몸에서 그런 유전자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연기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메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계산을 하진 않죠. 연기 느낌은 메소드인데 네. 근데 실제 메소드 배우들처럼 그런 종류의 그렇죠. 훈련을 하는지 하진 모르겠어. 않죠. 네. 그럼 뭐야 이 사람은? 동물적인? 정말.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황정민 배우가 유승범 배우에 대해서 뭐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타고난 배우다. 타고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말 본인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연기를 하면서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유승범. 그러니까 배우 특정 배우보다 이 황정민, 유승범 배우의 조합을 좀 말씀드리면 네. 부당거래 이전에 전사가 있죠. 그렇죠. 전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 너무 네. 좋아. 사생결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최호 감독님. 그렇죠. 부산을 배경으로 마약 관련한 이제 작품인데 거기서 황정민 배우가 형사고 마약 유통하는 사람이 바로 유승범 배우였는데 둘이서 거기서도 부당 거래를 해요. 네. 네가 나한테 정보를 주면 마약 거래선 같은 거 눈 감아주겠다. 근데 그 역할을 뒤집어서 부당 거래에서는 오히려 주양 검사가 이 최철기 형사를 누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캐스팅의 조합도 굉장히 재밌죠. 언제 뭐 오늘 부당거래 했으니까 바로 붙이긴 좀 뭐하고 시간 좀 흐른 뒤에 사생결단 한번 해야 돼. 너무 잘 만든 맞아요. 영화고. 그 영화 좋죠. 김일하 선생님도 거기서 연기 멋있었고. 네, 기억나요.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둘만이 보여주는 그 상승 효과가 있는 거 같아. 너무 잘해요. 그렇지. 네. 보고만 그러면 있어도. 자연스럽게 황정민 배우로 넘어왔네요. 네. 황정민 배우, 이 영화 속의 황정민 배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황정민 배우가 그나마 이제 고뇌하는 자기가 선택을 할 때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막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눈빛이 자신이 이제 승진을 하는데 그 승진의 그 대가가 사실 동료의 죽음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눈빛이 굉장히 처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대사라든지 그런 장면이 길지 않아도 그 상을 받으면서도 그 눈빛 하나로 거의 모든 설명이 되는. 네. 근데 표창 받을 때. 네, 표창 받을 때. 그렇죠. 승진으로. 네. 맞아. 너무 이 뒤쪽에 그것도 최후도 너무. 맞아요. 뭐 이제 근데 본인이 그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황정민 배우가 유승환 감독하고 이제 처음 만난 작품이 이제 부당거래였고. 황정민 배우가 그 전까지는요. 사실 극과 극의 인물을 연기했던 배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운명에서는 너무 순박한 달콤한 인생에서는 너무 악역이었잖아요. 달콤한 인생 거기서 그쵸. 이름 뭐였지?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뭔가 짝귀라는 말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너무나 비주얼도 악역다운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죠. 그런데 이 부당거래에서의 최철기 형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중간선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을 연기한 것도 또 처음이었던 거죠. 백사장. 네,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백사장. 너무 멋져. 네. 너무 멋졌어요. 너무 네. 멋졌어요. 역시 황정민.
그런 연기를 또 부당거래에서 또 처음 선보였던 거죠. 이 영화 이후로는 부당거래 이후로는 단골 배우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냥 페르소나처럼 됐어요. 네, 베테랑에서도 예. 네, 또 출연했고 또 유승환 감독의 영화는 아니지만 유승환 감독의 제작자로 있는 제작사에서 이번에 이제 개봉할 인질이라는 영화에서도 인질. 예, 황정민 배우가 또 출연을 하죠. 근데 모가디슈랑 되게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뭐가 엇갈렸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건 아니죠. 제작사는 같군요. 네, 제작사는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야? 외유내강이에요? 네, 외유내강. 이거 그래? 네. 올 여름은 외유내강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 그 개봉일을 잡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작품 모가디슈도 그렇고 인질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여름 블록버스터 시즌에 나와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개봉을 하는 거죠. 이 영화가 거의 무법지대라서 이제 헌나문 평론가님께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영화인지 현실인지 영화인지 제가 이제 용기 있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게 용기를 주양 내서. 검사는 너무나 악의 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 못 드렸고 사실 이 정도 악의 축이 현실에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그나마 이 검사들의 정말 대한민국 검사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사건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사건입니까? 최근 사건인데 최근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라임 사태로 굉장히 이제 뭐큰 돈을 횡령하고 이런 사태 때 내가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아니다라고만 얘기가 있다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신용카드 근데 신기한 거는 검사님들은 꼭 조사하기 전에 핸드폰을 그렇게 다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잃어버렸대요? 분실하시고 어디다가 폐기하시고 그래가지고 검사님들 핸드폰 열 수가 없어. 포렌식 못하게 하려는 거죠. 야, 대한민국 검사님들 핸드폰은 정말 접근 불가능해.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아낸 것만으로 했는데 그 술접대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네, 검사 3명과 그리고 검사를 주선한 변호사 1명까지 술접대가 있었는데 총 540 몇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김영란 법에 의해도 100만 원 이상의 술접대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검사님들이 술 먹은 거를 막 열심히 계산을 하더니 나눴죠. 나눴어. 네, 검사님들은 11시에 가셨다. 그 11시 이후에 시킨 거는 그 검사님들께는 해당이 안 된다. 왜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그 계산을 안 했을 텐데 검사님들이라서 그 계산이 너무 철저한 거 아니냐. 그래서 11시 이전에 가신 분들에게는 그 이후에 추가 주문한 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책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 무슨 판례가 되는 건가요? 추가 주문은 예외요. 뭐 이런 판례가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 계산해 보니까 2명은 96만 원어치를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불기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검사님들 불기소 세트 메뉴 양주 99만 원에 모십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살아. 아니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바로 불기소 세트가 정말 나왔잖아요. 판결은 실제로. 아니고요. 네. 거기서 결정이 이제 나왔죠. 결정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맞아요. 계속 이제 다시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아직까지도 지금 뭐 2, 3일 전까지도 다시 한번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불기소 세트 메뉴. 요게 그러니까 실제 나왔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술집에서는 이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99만 원 양주 모십니다. 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들 가서 불기소 세트 메뉴 시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런 데는 근데 왜 가지? 저렇게 술값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99만 원이면 최저가로 모시는. 그래요? 네. 우리 집 앞으로 오시면 10분의 1 가격으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승환 감독님 2010년도 작품 영화 부당거래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라는 영화 속 대사 1번 탈무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와 함께 역사 속의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 속의 애연가 또 혐연가 누가 있었는지 혐연가라고 하니까 누구 딱 떠오르긴 하는데 술탄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내일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장범준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